게다가 다음 달에는 반혁명파에 대한 테러가 필요하다는 명령서가 내려졌습니다. 적색 테러가 시작된 것입니다. 빈농들로 구성된 의원회를 만들어 분홍에 대한 테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굶주린 인민 대중에 의한 테러였고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져 있던 탐포프, 토양이 비옥하여 러시아 안에서도 분홍이 많았던 탐포프에는 식량 징발 부대가 50개나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탐보프에도 가뭄이 계속되어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당시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르게이 씨입니다.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좋았던 것도 한순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을 전체가 사경을 헤매야 했다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식량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탐보프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농민들은 싸우는 게 싫었지만 살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920년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농민의 반란은 삽시간에 탐보프현 전체로 확산되었고 반란군의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레닌은 진압을 위해 적군 10만 명을 탐보프에 보냈습니다. 볼셰비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들을 탄압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을 기아로 몰아넣은 것은 농민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레닌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반혁명 세력을 섬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레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시 파병된 적군의 본부가 주둔해 있던 수도원입니다. 봉기한 농민들의 가족들이 여기로 연행되었습니다. 신문 도중에는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부지는 우리들에게 있어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식목 작업 등을 위해 땅을 파면 총에 몇 번이나 맞은 두개골들이 발견됩니다. 총성을 줄이기 위해 교회당 안에서 재판과 총살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끌려가 총살당하고 있었지만 농민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사령관은 더욱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극비 문서입니다. 1921년 6월 12일 탐보프 반란군들에게 독가스를 사용하라. 아마 다른 반란군들에 대한 본보기 차원에서 행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1차 대전 때 생산된 독가스 포탄이 대량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쪽을 향해 독가스 포탄을 발사했고 많은 농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항복한 상태였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14,000명의 농민들이 살해당하고 나서야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탐보프 현은 근처 현에 분할 흡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계속되는 농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레닌은 대응 방침을 근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1921년 식량 증발 제도 폐지, 신경제정책 네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유화된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민간에 반환되었고 농민들에게는 잉여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프로 인해 1925년에 이르러서는 과거 1913년의 수준까지 경제가 부활했습니다. 급속히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자유화와 함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레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권의 붕괴를 우려한 레닌은 더 엄격하게 반혁명 사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상이 된 건 교회였습니다. 1922년 2월 교회의 자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성직자는 체포되어 사형되었습니다.
게다가 5월엔 레닌은 반혁명적인 교수, 작가 등 지식인들을 국외로 추방하여 러시아를 정화하기 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초는 폭력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폭력으로 응징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과정을 거쳐 1922년 소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24년 1월 22일 레닌은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은 네프를 폐지하고 계획경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독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스탈린은 30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약 2,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레닌 집권 기간 중에는 내전을 포함해 약 1,2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 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러시아 혁명.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